네, 안녕하세요. 도키도키 니혼고의 레이쌤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초밥집에 갔을 때 쓸 수 있는 단어들, 표현들 한번 같이 배워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본어를 전혀 모르셔도 쓸 수 있는 것들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나 일본 가서 초밥집에서 그래도 일본어 한마디 한번 해보고 싶어. 혹은 일본 초밥은 뭔지 아는데 막 그런 초밥 종류들 좀 알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한번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초밥이 뭔지는 알아야겠죠? 사실은 초밥은 뭔지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뭐라고 하죠? 일본어로 스시라고 하죠. 한국 사람들도 스시라는 표현을 많이 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초밥은 일본의 거의 대표 음식이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일본인들도 정말 사랑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스시라는 게 정말 너무 스시집이 너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집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여행을 가도 초밥집은 꼭 한 번씩 들리기도 하죠. 그래서 일본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시집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슐랭으로 선정된 곳만 10곳이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가격대는 있지만 정말 훌륭한 장인들이 만들어주시는 스시집이 있으니까 나는 이런 거 꼭 먹고 싶어 하면은 미슐랭 스시집 하면은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쯤은 가볼 만한 것 같습니다. 혹은 나는 이런 것까지는 필요 없어. 일본에 스시집 많은데. 그리고 일본에 정말로 가성비 좋고 신선한, 저렴한데 신선한 곳들 많거든요. 이제 나는 그런 데를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회전초밥집 정말 괜찮은 데 많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회전초밥 체인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바스시라든지 구라스시, 스시로 이런 데 굉장히 많거든요. 다들 너무 괜찮은 데고 전국에 거의 각 한 400개 정도 매장, 400개 이상으로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매장이 정말 많기 때문에 어느 곳을 여행을 하셔도 만나볼 수 있는 곳이어서 여러분들이 나 이거 한번 먹어볼래 하면은 다 아마 맛있을 겁니다. 그래서 회전초밥 체인점도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럼 일본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초밥은 뭐냐? 했을 때 아마 참치 다랑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구로라고 하죠. 마구로에서 일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잘 팔리는이겠죠. 잘 팔리는 스시는 마구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본 스시집 갔을 때 마구로는 꼭 한번 먹어봐야겠죠. 자, 그러면 일본인에게 인기 있는 초밥 네타가 뭘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타가 뭐예요? 라고 할 수 있겠죠. 네타는 뭐냐면 초밥에 쓰이는 생선 재료를 네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초밥의 이름이겠죠. 우리 초밥 이름 부를 때 연어초밥, 새우초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때 그 연어, 새우 이런 것들이 네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네타를 좋아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참치 대뱃살입니다. 그래서 참치 대뱃살 오토로라고 하고요. 오토로 참치 대뱃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이 좀 많고요. 그래서 좀 풍미가 좀 진한 편이죠. 그리고 비싸죠. 그래서 그래도 한 번은 먹어볼 만한 너무 맛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참치 대뱃살은 오토로라고 하니까 나 이거 먹어보고 싶어. 그러면은 오토로 구다사이. 아니면 한 개 주세요 라고 하면 오토로 한 개 히토츠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토로 히토츠 구다사이. 오토로 히토츠 구다사이 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네타는 뭘까요? 참치 살코기. 살코기. 아까미라고 합니다. 아까미. 아까미. 참치 살코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오토로랑 다르게 지방이 제일 없는 부위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살코기 정말 참치 본연의 순수한 맛을 느낄 수 있는 부위고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미 히토츠 구다사이 하면 되겠죠. 맛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자, 그리고 또 광어 지느러미 쌀입니다. 광어 지느러미 쌀. 이것도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이 먹어요. 엔가와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어 지느러미 쌀은 약간 쫀득하면서 오독오독 씹히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호불호가 나뉘긴 하지만은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네타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어 지느러미 쌀은 그렇게 가격대가 비싼 편이 아니어서 조금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찾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성게알. 요거는 정말 호불호가 많이 나뉘죠. 근데
가격도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질에 따라서 아니면 뭐 원산지에 따라서라든지 뭐 계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가격도 천차만별인데다가 그리고 이 맛도 조금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뭐 찾으시는 분들도 있고 안 찾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니라고 하면 되고요. 일본에서 그래도 한번 맛보고 싶다 하시면은 꼭 한번 시켜보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우니라고 해서 조금 크리미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크리미하게 초밥을 조금 맛볼 수 있는 좀 신선한 재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일본식 집에만 가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기토로마키라고 해서요. 참치파 김밥이다? 뭐 이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기 하면은 파예요. 그리고 토로 하면은 이 토로가 뭐냐? 아까 우리 그 참치 할 때 오토로라고 있었어요. 참치 대뱃살 있죠. 그래서 오토로 할 때 그 토로입니다. 그래서 참치의 부위를 토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토로를 가져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키 하면은 마키가 무슨 뜻이냐면 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뜻이죠. 그럼 그거는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는 김밥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네기 토로 마키 하면은 참치랑 파랑 넣은 김밥 마른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인기가 굉장히 많고 또 이거 왜 맛있지 할 정도로 맛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먹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기토로마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방어예요. 우리 방어 많이 먹어요. 겨울철에, 그죠? 철이 되면은 방어라고 해서 사람들 많이 먹으러 다니는 것 같아요. 이제 소주 한잔 하면서, 그죠? 그래서 방어는 브리라고 합니다. 브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하마치는 그럼 뭐냐? 하마치는 방어 새끼를 하마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맛이 좀 전혀 다르다고 해요. 저도 맛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브리랑 하마치. 둘 다 굉장히 맛있다고 하니까 특히 겨울철에 맛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겨울 여행에 갔다 그때 스시집을 방문을 한다면 꼭 한번 시켜보세요. 그래서 브리 히토츠 구다사이 혹은 하마치 히토츠 구다사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방어는 브리 하마치다라는 거. 그리고 참돔은 마다이라고 합니다. 마다이. 참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드럽고 쫄깃하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거는 비린내가 좀 덜 난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조금 많이 좋아하는 생선 네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참돔 마다이를 먹어보겠다 하면은 마다이 히토츠 구다사이 라고 하면 되겠죠. 한 개만 한 게 아니라 만약에 2개 먹고 싶다 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후타츠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후타츠 마다이 후타츠 구다사이 라고 이야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연어알도 일본인들이 정말 많이 좋아하는 네타 중에 하나입니다. 연어알은 이끄라라고 하고요. 자, 이끄라 일본 여행을 한 번쯤은 갔다 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끄라 데스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끄라 데스까 하면은 얼마입니까?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억양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끄라 데스까? 라고 하면은 얼마입니까? 라는 거고요. 제가 방금 뭐라고 했죠? 이끄라 올라가요. 그래서 이끄라 구다사이 하면은 연어알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이렇게 억양으로도 구분을 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조금 신경 써서 이끄라 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무슨 말이지? 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끄라 구다사이, 이끄라 히토츠 구다사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새우인데 좀 달달하게 간이 되어 있는 거죠. 저는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마에비라고 합니다. 아마 하면 달달한 뜻이고요. 에비 하면은 새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새우, 아마에비. 일본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네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말 회전 초밥집 가면은 많이 있죠. 그래서 아마에비 히토츠 구다사이, 아마에비 구다사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본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장 좋아하는 네타들을 한번 알아봤고 여러분들 이거 하나씩 다 먹어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초밥집에서
어떤 표현들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표현들 몇 가지 가지고 와봤으니까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와사비는 빼주세요. 가끔 이런 분들 있죠. 나 이거 좀 빼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와사비는 똑같이 와사비죠. 와사비 오 빼주세요 하면은 누이떼라고 합니다. 누이떼. 그래서 와사비오 누이떼 주세요. 구다사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와사비오 누이떼 구다사이. 와사비오 누이떼 구다사이 하면은 와사비 빼주세요 라는 표현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쓸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밥은 조금만 넣어주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특히 이제 여자분들 조금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밥 조금만 해서 주세요. 왜냐면 생선 막 많이 맛보고 싶으니까, 그죠? 그때는 밥은 조금만 넣어주세요 라고 하면 되는데, 밥이라고 하면은 혹시 일본어 조금 나은다 하시는 분들은 밥은 고항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크게 상관없지만, 근데 일본 그 초밥의 밥은 그냥 밥이 아니라 어떻게 간을 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따로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 초밥의 밥은 샤리라고 합니다. 샤리. 샤리라고 하니까 샤리오 밥을 조금만 하면은 스쿠나메니라고 합니다. 스쿠나메니. 그리고 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넣어달라 이 말은 시테 구다사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샤리오 스쿠나메니 시테 구다사이. 샤리오 스쿠나메니 시테 구다사이 라고 하면은 밥은 조금만 넣어주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네, 여자분들 써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 번만 더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샤리오 스쿠나메니 시테 구다사이. 이렇게 하면은 밥을 조금만 해서 아마 주방장님이 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카운터 자리. 바 자리죠. 일본 스시집에는 바 자리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뭐 회전초밥집이야 이렇게 회전되는 초밥 옆에 이렇게 자리가 있지만, 또 이제 스시 집에 갔다, 아니면 주방장님 계시는 그런 데 갔다라고 하면은 카운터 자리가 있는데, 카운터 자리에서 먹는 재미가 또 있죠. 왜냐면은 만드시는 걸 눈앞에서 직접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카운터 자리 좀 앉고 싶은데 괜찮나요? 혹은 카운터 자리 가능한가요? 라고 묻고 싶어요. 자, 그때는 카운터, 바 자리죠. 바 자리는 카운터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카운터 자리, 석이라고 해서 세키라고 합니다. 세키. 그래서 카운터 세키 하시면 되고요. 니에 앉아도 하게 되면 스와떼모라고 합니다. 스와떼모. 그리고 괜찮습니까? 하면은 이데스까? 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카운터 세키니 스와떼모 이데스까? 카운터 세키니 스와떼모 이데스까? 라고 하면 카운터 자리에 앉아도 되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너무 길어서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카운터 세키까지 하시고요. 이데스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카운터 자리 괜찮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운터 세키 이데스까? 라고 하셔도 다 알아들으시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오늘의 추천 메뉴는 뭔가요? 이제 스시집에 갔을 때 나 도저히 뭐 시켜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은 추천받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이제 생선은 그날 이제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의 추천 메뉴 하면은 오늘 했을 때는 쿄우라고 합니다. 쿄우. 그리고 오늘의 추천 메뉴, 추천은 오스스메라고 하고요. 메뉴는 똑같이 메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쿄우노 오스스메노 메뉴와, 제가 자꾸 노를 넣죠. 그거는 원래는 명사와 명사 사이에는 노를 넣어야 된다라는 문법적인 거니까 그냥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쿄우노 오스스메노 메뉴와 무엇입니까? 하면은 난 데스까? 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쿄우노 오스스메노 메뉴와 난 데스까? 쿄우노 오스스메노 메뉴와 난 데스까? 라고 하면은 이제 주방장님이 추천을 해주시겠죠. 직원분이. 그러면은 그거 주세요 라고 하면 돼요. 그거 소레 하시면 되거든요. 소레 구다사이. 그것도 기억 안 나. 그러면은 그냥 구다사이 하시면 주세요. 그거 주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쿄우노 오스스메노 메뉴와 난 데스까? 뭐 얘기를 해주신다면 구다사이, 소레 구다사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다음 무엇으로 부탁드립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아까 전에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초밥 네타, 그쵸? 자, 그 중에 한 가지 뭔가 주문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넣어서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뭐 주문해 볼까요? 뭐 참치 대뱃살 해볼까요? 오토로라고 했죠.
오토로 그러면은 오토로로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볼게요. 오토로 네라고 하시면 되고요. 부탁할게요 하면은 오네가이시마스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오토로 네 오네가이시마스 오토로 네 오네가이시마스 하면은 오토로 주문하는 거고요. 하나 더 해볼까요? 아마에비 해볼까요? 아마에비가 뭐였죠? 단새우 해볼게요. 아마에비 대 오네가이시마스 아마에비 대 오네가이시마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특정 네타를 넣은 초밥을 주문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신용카드로 결제 가능한가요? 한국에서는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일본은 아직까지도 현금만 받는 매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전국에 막 몇백 개가 있는 체인점인 일본 초밥집에서도요. 신용카드를 안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근데 지금은 조금 도쿄올림픽 이후로는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는데 안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전에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 신용카드 결제할 건데 괜찮나요?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하게 되면은 크레지토 카드 그래서 크레딧 카드를 이제 일본식으로 발음을 한 건데요. 그래서 크레지토 카드 가능한가요? 나 쓸 수 있나요? 라고 하게 되면은 데키마스까? 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레지토 카드 데키마스까? 크레지토 카드 데키마스까? 하면은 신용카드 결제 가능한가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만약에 가능하다 하면은 직원분이 데키마스 라고 하겠죠. 데키마스라고 합니다. 그럼 안 된다 하면은 데키마생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데키마생 데키마스 된다라고 하는 거 이제 알아두시면은 좋겠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안 된다 하면은 현금 결제를 하셔야 된다는 점 여러분들 꼭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알러지가 있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생선 어떤 한 거, 뭐 하나, 뭐 있죠? 뭐 갑각류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거 하나에는 알러지가 있어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때는 저는 이런 알러지가 있어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죠. 그럴 때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게요. 저는 새우를 가지고 왔는데 새우 알러지가 있어요 라고 하게 되면은 에비 그리고 알러지는 아레르기라고 해요. 아레르기. 그래서 에비노 아레르기가 있습니다. 아리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비노 아레르기가 아리마스. 에비노 아레르기가 아리마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만약에 뭐 계란, 달걀 알러지가 있어요 라고도 할 수 있겠죠. 달걀은 뭐라고 하냐면 타마고라고 합니다. 타마고. 그러면은 타마고노 아레르기가 아리마스. 타마고노 아레르기가 아리마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알러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표현도 쓸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제가 준비한 것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밥집에 갔을 때 뭔가 오늘 네타란 표현 배웠잖아요. 그래서 나 이런 네타들 조금 알고 있어 라고 오늘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일본에서 초밥집에서 써먹을 수 있는 표현도 몇 가지 알려드렸으니까 만약에 여행을 갔다 그러면은 꼭 써먹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 이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장소, 재미있는 일본어 표현으로 또 만나길 바랄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레이였습니다.